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입주를 했습니다. 점심때는 환영 인파로 북적였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 네, 저는 지금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점심때는 좀 북적북적이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저 인근에는 오전보다 많이 한가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 일부 지지자들이 아쉬운 마음에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삼성병원에서 태어난 박 전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오늘 낮 12시 15분쯤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풍선을 흔들며 박근혜를 연호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이 힘들었으나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은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정치적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3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져 경찰에 현장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새 보금자리죠. 대구 사저 분위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의 밝은 표정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오늘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두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행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좋은 인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작은 힘까지 보태겠다 이런 입장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좀 얘기할 때는 목소리도 좀 떨리는 것 같고 한자 한자 정성들을 읽었다는 느낌도 좀 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국정농단이나 탄핵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이 됐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려할 만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나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반대로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메시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실패한 대통령이잖아요. 참 대한민국의 초유의 탄핵이라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대통령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 회한 좀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끝이 났지만 다른 이들이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 그리고 자기가 그걸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 정도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세력화를 할 만한 그런 메시지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뭔가 좀 약간의 인간적인 연민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측면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원론적인 측면이었고 정치적인 의미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박 교수님 말씀이 있는데 다른 얘기로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금 사저 분위기를 좀 보셨지만 사저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얻었을까? 누가 이 부지를 마련해줬고 누가 이 건물을 세웠을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따져봐야 할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이 벌금과 추징금을 받은 금액이 한 215억쯤 됩니다. 여기서 한 65억 정도를 납부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현재 그리고 150억 원 정도를 미납한 상태에서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150억에 대한 추가적인 납부 의무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2018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보면 신고 내역이 한 78억 원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5억 원의 벌금 추징금을 낸 것과 이 78억 원 사이에 약간의 잉여금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부 잔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고, 그리고 옥중에서 썼던 여러 가지 편지들을 글을 모아서 자서전을 냈는데 이 총 판매고가 한 19억 원쯤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를 인세로 받았거나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도 지금 25억 원 상당의 달성 사저의 계약금 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 나머지 잔금 지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 변호사는 별도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추정컨대 주변의 도움을 조금 받거나 아니면 현재 이 자택에 대한 계약서가 완성됐다고 하면 이 자택을 상대로 한, 이 자택을 담보로 한 대출도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2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전직 대통령이 거의 5년여의 이 구속된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교도소 생활, 구치소 생활을 해왔는데 사면 복권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으로, 대구 달성으로 돌아간 마당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의 문제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좀 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전에 이제 박찬원 교수님 어찌 보면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하셨는데 조금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형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하지만 국정 운영에서 내후나 외환을 초래했던 그런 정도의 국정에 대한 평가는 조금 공과의 문제로 좀 남겨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우려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또 정제된 언어를 선택해서 비정치적인 발언 중심으로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뭐랄까, 과거 대통령을 지냈고 또 옥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추스리고 또 정제된 목소리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정치적 평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워낙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부지와 관련된 부분, 건물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마련했다, 이런 입장을 강경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 사저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부분에 연구소 사무실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간판도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저 구입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자신들이 역할을 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이 사저 구입에 있어서 누가 도움을 줬는지,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실제로 가세현이 도움을 줬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어 추측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 정치적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는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박 전 대통령을 한번 찾아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순회 과정에서 얘기고, 또 취임시 초청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입장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보긴 했는데 공식 제안을 못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빨리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당선자 입장에서 어떤 예우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배울 건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건 사실은 관행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출소를 했고 사면 복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은 시간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측근이라든가 핵심 복심을 보내서 뭔가를 예를 들면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앙금은 남아있다. 그 앙금이 일정 정도 해소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영하 지금 변호사가 지난 한 5년 가까이 사실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대변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마 현실화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현 당선자 그러니까 새로 취임하게 될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정치적으로 좀 배려하는 액션까지 아마 이어져야지만 앙금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 전제하에 본다면 조기에 해소하기보다는 꾸준히 예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 대목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민주당 야당 측 입장에서 보면 어떤 틈새, 공격의 틈새의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창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오래 쉬셨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김대현 시사평론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물이 좀 만남의 장애물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시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장애물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뭐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행보, 민생 행보를 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구를 방문할 텐데 아마 그때 예를 들어 취임식에 초대하는 뭐 그런 인사 겸해서 들리지 않을까, 그때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퇴원 축하 난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것보다 무서운 이유가 국민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죄를 무조건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으로서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것,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칫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치 이제는 모든 게 다 사면복권돼서 다 전직 대통령인 것인 양 이렇게 예우를 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했던 국민들, 탄핵시켰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남할 때 굉장히 정제되고 계획되고 또 뭐랄까요, 좀 준비된 발언들을 해야 될 거다. 만약에 자칫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 이것이 또 하나의 국론 분열 또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얘기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만남은 오히려 윤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조합보다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그렇게 당선인 신분에서 방문해서 대구를 방문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 다음 장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5월 10일 취임식 날 취임식장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좀 아침에 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 어떤 인사할까. 근데 이미 뭐 사면을 해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구속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리고 사면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으니까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또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덕담 수준의 이야기, 이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 국론과 국가 발전에 국론 통합에 네. 국민 통합에 기여해 주시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동안 정치적 행보를 자제할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언론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오후에도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시장 출마를 이미 공언한 만큼 이 발언은 다른 지역에서는 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 이번에 좀 여러 번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대구 TK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박근혜 장사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진박 간별사로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박근혜 8.15 국회의원하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탄핵당할 때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을 갖다가 호가호위하고 또 투표에 도움되면 끌어들이고 이랬던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좀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돕겠다, 이것도 저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심판했어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까도 죄와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돼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축하의 말을 드리지만, 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사과와 반성도 없는데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돕겠다? 대구시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국론을 갖다가 둘로 다시 쪼개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팔아먹어서도 안 되지만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자제하는 게 전 좋다.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있는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제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확대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네.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중앙 정치로 저희가 얘기를 좀 넓혀볼까 하면 국민의힘이 다음 달 말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의원, 또 친박계 대표라는 김태은 의원인데, 친박계가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존재감을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친박계가 대단히 큰, 친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틀 지어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맡게 된 것은 비선의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고 나고 사면 복권을 받으니까 일부 유튜브나 보수 단체라든가 아니면 보수 정당 혹은 친박 정당, 친박 정치인을 내건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간신배 혹은 정치적 협작꾼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당내 세력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대구시장 출마하면 안 된다고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이제 아마도 집권당이 됐으니까 교체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정책적인 정치 철학이 같은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아마 권성동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나 당대표 출마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으로 낙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경환 전 의원, 조윤선 전 의원, 서청원, 윤창현 이런 분들 마중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준동을 한다는 건 이건 사실 두 번 죽이는 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5월 10일 날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될 거고, 그 참석 자리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전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그림이 통합의 그림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좀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주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왜 이런 거 걱정하냐면 지금도 이미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고 사소한 사안을 가지고 충돌을 하기 시작해서 이 감정이 일정 정도 선을 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또 다른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론은 또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늘 주장했던 것처럼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끌어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